김정은의 매를 피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북한 현실인 거죠. 간부들을 그냥 압을 가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숙청을 하고, 북한의 공업기지 거기 가서 부총리를 그 자리에서 너 나가라 뭐 이렇게 내쫓고 해임시키고 마피아의 뭐 두목처럼 놀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주변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주변국들부터 보게 되면 통일을 그렇게 반기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우리 한반도 통일은 아시다시피 남북이 대립된 상태에서 서로의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뭐 반세기 이상 대립돼 왔잖아요. 그 과정에 일단은 뭐 한국은 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북한은 여전히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발전을 하자면은 통일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세습 체제를 바꾸고 완전히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자면은 일단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체제가 바뀌기만 해도, 체제가 바뀌어도 두 개 국가로는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만약에 북한이 지금 체제가 김정은 세습이 딱 무너졌다. 그리고 뭐 무슨 그때 가서 어떤 형태의 또 다른 국가가 생겨날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게 됐다 해서 자본주의로 이행을 했다고 해도 아마 통일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주변국들의 그 어떤 외부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니 통일하라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그러면 뭐 무력을 쓰든 뭐 하든 뭐 그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뭐 북한을 일전에 말한 것처럼 뭐 김정은을 해가지고 뒤집어 놔야 통일이 될지, 그러면 또 중국이 또 개입해서 더 복잡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역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중국이 만약 그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다음에 한국 보고 야 내가 통일시킬 테니까 북한 이렇게 다 넘어뜨릴 테니까 붕괴할 테니까 너네 통일해라. 그러면 북한 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자기네가 공을 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자기네 예속국이나 속국처럼 만들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역시 같다고 보고, 뭐 일본은 뭐 그냥 사이드에서 수수방관하는 입장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이 뭘 개입하겠습니까? 군대도 이렇게 자위대만 갖고 있는데. 그럼 뭐 어찌 보면은 뭐 북한이 말하잖아요. 일본은 그 미국의 철저한 뭐 하수인 좀 심하게 말하면 개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놓고 주변국들은 서로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주도돼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 힘을 쓰겠다 이런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가 어찌 보면 중국이겠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설사 단절이 돼서 아무 관계가 없다 하게 되면은 뭐 중국이 좀 나서가지고 뭐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통일론을 좀 어떻게 대국이기 때문에 좀 주장을 해서 한국하고도 좀 타협을 해서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나올 순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역시 중국도 가장 그 자기가 대립되고 있는 건 미국이잖아요. 거기다 또 러시아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죠. 재산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항상 북한을 완전한 예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그런 그 우유부단한 그런 관계로 계속 북한을 유지해오고 있고, 여차하면은 북한에 조금만 좀 동북아 정세가 바뀌고 어찌 되면은 북한을 발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시진핑 정권 때도 그렇지만 그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는 건 그 영역 안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인프라 건설 같은 것도 뭐 단둥 평양 고속도로라든가, 또 저쪽 러시아 쪽에 있는 함경도 쪽에 보면 또 훈춘 라진 고속도로라든가, 일단 도로 인프라까지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그냥 그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고속도로를 널찍한 걸 갖다가 깔아놓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유사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가 가장 이동하기 쉬운 그런 이동 경로로도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까지 보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중국이 현재 그 북중 접견 지역 연선에다가 제방을 다 쌓아놨잖아요. 이거 제방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미국과 우리 뭐 대한민국이 뭐 미국이 밀고도 모아가지고 북한이 붕괴됐을 때 1차 방어선이 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때 예전처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집단화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량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또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제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북한이라는 영토 바운더리를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모저모로 생각을 해봐도 중국은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어디까지나 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을까요? 역시 저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도 필요에 따라 통일이 됐을 때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통일하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동북아의 창구 속에 있는 한반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 정세, 특히나 이게 동북아 정세에서 핵이라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잖아요. 이 세 개 대국의 그런 힘의 역학관계에 가지고 그 짬바구니에 낀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자기한테 유리할까? 아마 이 세 개 나라는 그걸 지금 타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말고도 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열도 문제, 영토 문제로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도 또 뭔가 이게 마찰이 있고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또 마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동북아 정책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됐든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역시 미국이 이것이 유리하겠다 하면 통일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참 뭐 안타깝긴 하지만 통일이 점점점 비현실화돼 가고 있고 멀어져가는 그런 것은 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평양을 싱가포르처럼 열린 도시로 만들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트럼프는 그거 아닌가요? 일단 북한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는 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통일은 후고 선후차를 따지면은 일단 북한을 바꾸는 것부터 택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처럼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암시한 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김정은한테 이게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만약에 평양을 싱가포르처럼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그렇잖아요. 싱가포르도 처음에 예속됐다가 이게 독립된 거나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평양이 싱가포르 됐을 때 가장 누가 싱가포르처럼 만드는데 힘을 실어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미국이 힘을 싣겠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의미는 제가 볼 때 김정은한테 야, 너 나하고 친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런 암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김정은 정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안정적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안정적이면은 그런 행보를 겪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핵에 신경을 쓰지 않으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뭐 김정은도 보면 지금 엊그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게 보도에 나게 되면 계속 간부들을 그냥 압을 가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숙청을 하고 해가지고 강경하게 그냥 호통만 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영성기계 공장이라고 북한의 공업기지, 대표적인 공업기지인데 함흥에 있는 흥남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부총리를 갖다 그 자리에서 너 나가라 뭐 이렇게 내쫓고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거기 연관된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한테 너 조심해 뭐 완전히 이건 뭐 어찌 보면은 뭐 강경하다 못해도 뭐 마구잡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 일종의 이렇게 비유해서 안 됐지만은 뭐 무슨 신디케이트 뭐 마피아의 뭐 두목처럼 놀아요 그냥 자기 말 안 듣게 되면 자기 눈에 구슬리면 바로 없애고 하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북한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해보제도 기초가 없어요. 뭐 이미 전에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공업붐이든 농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황폐화되고 노후화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읽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요구 수준을 높여가지고 뭐 세계적 수준으로 해라 뭐해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도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일단 안 하면 죽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림이 나오고 눈 감고 아웅이라는 식인 거죠. 예, 뭐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그 영성기계에서 그런 비유를 했다고 해요. 달구지는 소가 끄는 거지 염소가 끄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한짓거리는 염소가 달구지를 끄는 거나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간부들을 때렸다고 하는데
지금 안정적이란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한계점이 지금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 간부들이 그냥 살살살살 김정은의 매를 피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북한 현실인 거죠.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 김일성과 비교했을 때 김정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일단 집이 있다고 하면은 기초는 이미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이 썩었기 때문에 이거 뭐 옛날 거 좀 간단히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 기둥을 세우자면은 주춧돌이라고 해서 돌을 밑에다 놓고 그에다 기둥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둥 자체도 썩었거냐 이 주춧돌 자체도 이제 깨져가지고 언제 이 다 파편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썩어있던 기준마저도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둥마저도. 그런 상황이건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김정은이가 많이 문을 열어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 때, 김일성이 때 만약에 무슨 이런 컵을 하나 만든다. 아니면 무슨 뭐 과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식으로만 만들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거가 됐든 일본 거가 됐든 러시아 거가 됐든 그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이걸 사대주의, 수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때렸었어요. 그래서 기초도 든든치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도 없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북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자가 됐든 사탕이 됐든 뭐 맥주가 됐든 뭐 술이 됐든 모든 것이 그 우리 대한민국 거 벤치마킹 한 것이 많거든요. 뭐 새우깡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겉보기에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그 발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초는 여전히 썩어 있고 언제 그 주춧돌이 깨져서 가루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현재 계속 그 여야 또는 그 좌우로 대립이 돼가지고 뭐 양극화라고 하나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자꾸 그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거는 좋은데 그게 따라서 북한이 계속 간을 보잖아요. 뭐 보수 정권 때는 어쩌고 또 이게 또 뭐 무슨 일단은 뭐 진보 정권이라고 하나 뭐 무슨 뭐 좀 살짝 좀 조심스러운데 뭐 좌파 정권이라고 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북한도 가만히 간을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좀 자기네한테 친북적이다 하면은 뭔가 좀 하는 척하고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보면 경협도 해보고 뭐 개성공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다가 또 보수 정권 때는 뭐 또 이건 또 안 하겠다 말겠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권을 항상 쥐고 있다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작권도 있다, 뭐 어쨌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이라는 거는 여야로 바뀌든 좌우로 바뀌든 우리 민족의 수건이니까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게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기만 하고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결국은 뭡니까 지금? 뭐 자꾸 바뀌고 뭐하고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미국하고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결국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돌아섰잖아요. 돌아서가지고 아예 담을 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뭐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이 중국을 만났다고 또 싫어하고 뭐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중국 만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또 뭔가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내색도 보이고 뭐 아마 러시아에 가면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라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우리 뭐 당연히 국력은 항상 그냥 그 높여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뭐 기회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고 협력 협조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너무 그냥 그 북한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 그래? 미안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번엔 무인기도 똑같잖아요. 뭐라 해서 하면은 저 같으면 그냥 침묵을 지킬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야 니네 그럼 왜 우리 남쪽에다가 왜 땅굴은 왜 팠어? 너네는 우리한테 그런 걸 우리가 싫어하는 걸 안 했냐고. 예. 막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군강산에서 관광하고 있는데 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줌마를 또 쏴 죽였어? 뭐 다 과거를 내놓고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죄를 해야 뭐 북한이 어쩌고? 뭐 잠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남북 관계는 계속 이 상태로 답보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대한민국의 위험에 맞게 좀 강하게 나갈 땐 나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혹시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이런 거 있는데 좀 할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던져준다든가.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럼 말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남한과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한민족 관계, 특수한 분단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헌법에는 각자가 자기 영토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북한도 똑같거든요. 대한민국에 뭐 북한식으로 하면 이제는 남조선이란 말 안 쓰지만 남조선 인민들이라고 해요. 예, 국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돼 왔어요, 지금까지 남북 관계라는 것이. 예,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모티브를 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나 연방제도 뭐 운운했다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김정은 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직접 미국하고 하지, 뭐 때문에 내가 논의 신세지어야 되냐. 아마 이렇게 결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19년도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미국이 나한테 오라. 일단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할아버지나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더 자고자대하는 것이 김정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잘난 척을 너무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젊기도 하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의 속심은,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자기도 그 주도권을 가지고 트럼프 만나겠으면 나한테 직접 만나자고 이야기해,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그래 만나자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번에 러시아를 중국하고 붙어봐도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마침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파병을 하고 뭐 하고 해서 러시아의 유착 관계를 바짝 붙여놓으면은 미국이 무조건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타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차하면 미국이 끝까지 낯을 돌리지 않으면, 좋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해서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면은 러시아를 스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을 파고들겠다. 미국하고 이제 안 놀겠다. 예, 앞으로 북한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럽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관광산업부터 해서 경제산업을 다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국이 싫으면 미국 오라.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미국, 중국, 일본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습성이 있어요. 뭐 일본이 싫어한다, 중국이 이제 뭐 북한이 무너지면 뭐 전면 차지할 거다는데, 뭐 미국도 자꾸 싫어하는 식으로 얘기해.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도 지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얻은 게 기준이냐? 국익입니다. 국익으로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역 액수를 한번 숫자로 데이터를 보세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액하고 남한하고 중국하고 무역액이 하늘과 땅입니다. 내가 정확한 숫자를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겁니다. 좀 비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북한하고 1억 달러 한다면 우리는 1000억 달러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 걸 보겠어요, 중국이.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자체가 탈북 출신 외교관들이 다 와서 얘기하는 게, 외교력이라는 것은 국력에서 나온 거예요. 북한 얘기하는 들이 하나가 태영공사나 지금 이일규 그 서기관이나 다 얘기하는 게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넥타이 맨 꽃제비 거지라고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하고, 나라도 외교라는 게 뭡니까? 국익을 관계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것도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익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통일을 다 원하는 거나 같아요. 북한 때문에 안 된다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북한입니다. 지금 어죽했으면은 그래도 같은 공산권 국가로서 그래도 우리끼리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 장성택 있을 때랑 내가 15년 전에 저 단동 가보니까 북한의 신의주 그 비단섬이라는데, 너희들 자꾸 개방하기 힘드니까 그 섬에라도 잘 먹여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놔줬어요, 중국 돈으로. 근데 지금도 못 돌리고 있잖아요. 북한은 중국도 무서워하는 나라예요. 무너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 무역 액수를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이 가장 싫어해요, 북한을. 하고 통일될 걸 가장 뒤집어 바랄 겁니다. 자꾸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먹는다고 자꾸 가정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만이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기 땅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고 막 일본도 미국도 지금 막 군사적으로 오히려 대만 편들겠다고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아니 북한이라는 다른 나라를 중국이 먹어요? 자 먹었다 합시다. 북한이 뭐 나을 게 있어요? 도로다. 다시 해줘야죠. 모든 걸 다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남나라 침략했다고 욕은 썩어지게 먹고 소련도 아프가니스탄 침략했다고 그래가지고 국제 제재하고 올림픽도 안 갔었어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해서 지금 제재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 북한을 점령했다면 국제 제재 안 들어가겠어요? 중국이 바본 줄 알아요? 장사꾼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2위 나라가 그게 무슨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전부 8, 90%가 아니 자유세계하고 지금 무역하고 있어요. 근데 왜 북한을 먹어가지고 괜히 욕 처먹고 다 밖으로 차버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면은 그 이익을 보지 그 명분을 보겠습니까? 명분도 뭐가 있어요? 북한은 그 깡패 같은 나라 세상 저 말썽국가하고 친해지는 것도 창피한 건데 솔직히 말하. 러시아도 똑같죠. 자원부로서 제3의 경제 대국인 일본으로 우리가 가스 파이프 라인을 북한으로 해가지고 남한으로 해가지고 쯔시마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되면 또 북한이 개방되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유럽 대륙하고 해저턴을 뚫은 것처럼 반드시 뚫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이 된다고요. 자원부국 러시아, 제2경제 중국, 그 다음에 제3의 경제 일본.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쫙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이해가 되지. 그 겉멋을 찾게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중국이 싫어할 것 같네. 러시아가 싫어할 것 같네. 지금 친하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혼돈에 빠진다고요. 그럴수록 본질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것만 보세요. 국익입니다. 국익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은 사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철저히 통일됐으면 하죠.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받은 면에서 미사일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하고 친한 것처럼 통일될 건 바란 건 그건 분명한 거고요. 또 먼 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해관계의 모순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미국은. 일본이나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이웃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범죄도 아는 사람이 80% 성범죄하지 모르는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미국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과 비교해 어떤 지도자로 보고 있을까요? 세 지도 중에서는 아무래도 급이 제일 낮죠. 사람들이 젊은 역사도 없고 업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공포 정치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김일성, 김정일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주체 사상이라는 공허하지만 어떤 이념적 정당성으로도 했거든요. 통일이라는 또 대업이라는 명분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이미 동권 다 무너졌죠. 주차장 만든 황자이면 도망쳤죠. 그러고 지금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공포 정치. 다 죽이잖아요. 지금 자기 형도 죽이고 그냥 장성택도 죽이고 공포밖에 없어요. 그 공포로 겨우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만큼 압박받고 착취받으면 반항은 더 높아진다고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딱 맞아요. 자꾸 그렇게 공포하다가 결국 터질 때가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통일을 준비한다. 제발 통일은 손에 날 일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좀 추상적인데 남북한의 대출로는요. 통일입니다. 지금 어떤 정부든 간에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좀 이렇게 해봤다. 도토리 키제복입니다. 더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건 못 견딥니다. 중국한테. 죽어도 못 견뎌요. 난 절대로 중국하고 싸우는 주식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엊그제 신문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도 더 낮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낮아요. 이런 정편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탁월해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고요. 이걸 탁 펴나가려면요. 통일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해가지고 주가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요. 지금 반도체나 잘하고 밑까지 잘해서 그런 거지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환율은 쫙 지금 올라갔죠. 이거 탈피 어렵습니다. 이거 크게 해봤자
조금씩 땜땜이나 하는 시기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대출로는 통일이라는데요. 근데 이 통일이라는 의미가 이 북한이 문만 열리면요, 개혁 개방이요, 통일하기 위해서 또 확 합쳐진다. 아유, 제발 그렇게 상상하지 말라고. 중국 같은 개방된 공산국가면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면 돼, 교류가 되면 그 통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계선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데 너무너무 뒤집어보면 감사해요. 통제할 수 있는 분계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중국같이 개혁개방 정권이 들어서면요, 대화해가지고 북한이 인건비가 얼마나 쌉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게 북한이에요. 지금 0.3달러 받는 게 북한 월급입니다. 우리 돈 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지금 평균 월급이 350만입니다. 달러로 한 3,000달러거든요. 외국 노조들 지금 300만인가 지금 들여다가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인건비가 없대요. 북한에 지금 2천만이 우리 동파네요.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동족에 가는 거죠. 통일 비용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통일 비용입니까? 그게 통일 투자지. 그들이 이래서 우리는 그 인건비 절약된 그 수익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북한 사람들 그 월급 받아가지고서는 잘 살아지고. 그러다 서로 잘 살아지다가 수준이 비슷할 때 민주제도라는 그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통일 대통령 만들자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기 30년 되든 100년 되든 왔다 갔다 하면 통일이라는데 뭘 그렇게 급해요? 네? 뭘 그렇게 급한 거예요? 한번 떴어요. 당장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북한이 문이 열리면은요, 몽땅 다 다시 건설해야 돼요. 안전규정 하나도 맞잖아요. 철도, 도로, 집도, 철근 다 뽑아먹죠. 세멘트도 강도가 낮은 데다가 또 세멘트 팔아먹게 해가지고 저절로 붕괴될 정도의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은 안전기준 때문에 싹 다시 푸시고요. 연탄 때는 굳을 때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50년대, 60년대 구조거든요. 다 여기 식으로 하려면 새로 다 해야 되겠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야들 다 싹 다 해야 돼요. 사회 구조도 싹 바꿔야 돼요. 이런데 남한이 얼마나 다 여기 노동자 같지만 올라가면 다 사장감입니다. 기본은 다 운전면허 다 알죠. 북한에서 운전면허 따려면요 1년씩 걸려야 돼. 1년 걸려야 된다고. 그것도 차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운전 기술하는 사람은 아주 대부자처럼 느껴진다는데, 운전수만 되면 북한에서. 단감보다 나아요. 운수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 차는 아니지만 그 와이를 받아먹는 거에도 대단한 거라는데, 그 운전수가. 근데 이런 북한에 우리 국민들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남한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다 사장감이란데, 여러분들이. 경험 있죠, 돈 있죠, 체력도 좋아. 잘 먹어가지고. 하고 좀 청년들 자꾸 이거 젊은 사람이 있을 통일 싫어한다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선전을 잘못해서 그래요. 잘 사는 대로 모든 거는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남아 세계에서 지금 우리 후진 국가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왜 옵니까? 발전돼서 월급 많이 주니까 오는 거예요.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미남, 미녀 다 남한의 시집장가 올라올 거라. 뭐가 손에 날 게 하나도 있어요. 단순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전을 잘못해서는 게, 통일은 대박이라고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주 이익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북한의 대출로는 국가 정책도 통일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그거를 알면서도 어려워서 지금 이 정부는 오히려 자꾸 더 물러나는 것처럼 지금 평화 자꾸. 저 김정은이 이를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서는 어떻게 대화하자는 거라고요. 그게 승냥이를 자꾸 잘 대해주면 양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은 변화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신정체제예요. 신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걸 이해하시죠. 근데 그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짓말로 만들었어요. 신격화. 그 김정은이가 지금 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해방시켰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백두산에 태어났는데, 백두산에 태어났다고 거짓말로 지금 가짜로 고향집 만들어놨다는데요. 하바롭스키 태어났다고요.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가.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서는 라디오 인터넷 한 못 듣게 해놓고서는 이것만 해하고 어른 세랑은 다 수용소에 쳐놓고, 내가 너희들 해방시킨 반일, 거기서 항일이라고 그래. 항일 독립 해방자라고 둔갑을 해놨고, 또 유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가 일으켜놓고 김성이 일으켜놓고서는 어떻게 거짓말했냐면 미제국자들이 침략해가지고 너희들 죽이려는 거를 내가 보호해준 사람이야. 그러니 태어나게 해방자, 너희들 태어나게 하고 너희 죽이려는 걸 보호해주고 키웠어. 오보이라고 그래. 오보이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개방되면. 아니 미국이 철전수 원수라고 그러더니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오느니 미국이네.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수령님이 일으켰네. 그럼 만세가 나왔나 이거예요.
있어요. 망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김정은 3대 시스템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누가 그거 알고서는 만세 불러면 누가 있어요. 김정은 장군 만세하고 우크라이나 전세 가서 죽는 거 그러는데 그거 실체하면은 그 만세는 뭐 잡혀갈까요? 시장하고 수류탄을 넣어야 김정은한테 던져버릴 거라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이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없다는데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 정치가들 보세요. 야당 여당 해가지고 쪽수만 좀 높으면은 막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여기서도 그 5년짜리 해가지고서도 그 자리 안 내려고 권한 쓰려고 하는데 저 자리 내놓겠어? 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전쟁하자냐?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저자지한테 그럼 한판 붙자는 거야? 아니 누가 한판 붙재요? 절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그 통치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제 설명한 것처럼 신정이에요. 거짓말로 신정을 만들어낸 사람 개방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없냐 통일의 주체가. 그 밑에 국민, 북한 국민이에요. 우리 헌법의 국민도 북한 동포가 다 속하잖아요. 간부들을 포함해서. 근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아서 저 군인들도 저렇게 자폭하고 있잖아요. 세뇌돼가지고. 그럼 그걸 알려주는 건데 그게 알려주는 게 뭐 이렇게 싸우자는 거야? 아니 그게 인권 아니나요? 사람이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게 원초적 인권 인도주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생 라디오 인터넷 못 먹고 노예 같은 수령한데 맞아 죽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약자 중에 약자가 아닌가요? 여기 지금 우리 정부나 민주당이 참 약자 편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외국 노동자들 조금 학대한 거 가지고 처벌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자기 동족이 저렇게 노예처럼 21세기 노예도 저런 노예가 없고 ICBC 수용소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런 수용소 국가를 두고서도 거기다 조금 그 눈과 귀를 열어주는 정보를 보내주는 거 그게 싸우자는 거야.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상사가 그런 거 우리가 왜 찾는 줄 알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야? 여기에 비유할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우리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택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인가 옛날 철학자 그랬죠.希腊에 있는 철학자인가? 우리 정치를 왜 관심해야 되냐? 우리 통일을 왜 관심해야 되냐? 제대로 관심해야 됩니다. 저질한데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은 관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탓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 사람도 표에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또 여론에서 정책이 바뀌어요. 아무리 뭐 친부하고 싶어도 여론 저성 나쁘면 저 사람도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행정신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대북 정책 이건 정말 이거는 원칙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 악독한 통치자 편집증적인 정책이야. 잘못됐구만. 가장 어려운 약자 북한 국민들을 향하지 않은 거야. 당신 잘못됐어. 여론이 자꾸 해서 이재명 아니야 나가면은 바뀌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이 한 매체를 통해서 물론 작은 것 같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확산이 됩니다. 이러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크든 작든 간에 이 언론 매체가 이 옳은 목소리가 꼭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말보다는요 이 말 자체의 근거로 얘기하십시오. 통일돼서 뭐가 잘못될 게 있고 또 우리가 북한 국민들한테 이 눈과 귀를 열어주는 라디오 방송 대북풍선은 이건 인도주의인 겁니다. 이게 대부분에서 그래서 대북풍선 그 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해결된 건데 지금 또 항공법으로 막았대요. 항공법도 잘못된 겁니다. 분계선 여기에서 딱 떠들어가는 게 북한 항공이에요. 왜 대한민국 항공법으로 그걸 제재해요? 이렇게 역설적이면 점점 더 통일은 멀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확증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김정은이한테 어떻게나 잘 보여가지고 평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평화 속에서 주가를 올린대요. 주가 올라가봤자 이 정도입니다. 반도체 몇 개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지 대부분은 다 지금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 미국이 한 3%인가 5% 되는데 한국이 지금 1점 몇 프로밖에 성장 아니라고 국제적 기구가 평가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최선 기구는 아닌데 오히려 경제 성장을 떨어지는데 날고 겨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실무가 없다 해도 주가 지금 대통령 의지를 해가지고 부동산 누르니까 주식으로 돌아가게 지금 해준 것 같지만 그거 주식이라는 건 하루아침 꺼지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주가 싹 올라갑니다. 북한의 엄청난 세계에서 싼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술력 가지면 이게 시너지 해가지고 중국 상품보다도 싸지게 됐는데요. 우리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14억을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공산당이 어쩌고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반도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지금 미국 진영에 들어와 있으니 미국이 통제 속에서 지금 좀 다 따라옵니다. 이제 금방 따라와요. 중국 사람들 머리가 어디입니까? 난 놀랍습니다. 저 사람. 중국이 믿긴 하지만요. 어떻게 저런 북한보다도 몰살된 나라가 50년 안팎에 세계 지투로 올라가는 거 보고요. 그 저력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통일이라는데요. 북한의 싼 노동력 가지고 우리 기술력 가지고 합치면은 단가가 싸져야 되죠. 싸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이 질이 좋고 싸져야 돼요. 우리 제품이 대한민국 질은 좋습니다. 근데 비싸요. 중국 거보다도. 여기다 중국은 기술까지 다 따라오고 어떤 건 앞서요. AI에 앞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자율자동차 중국이 앞섰습니다. 훨씬 앞섰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대등대등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지금 로봇 해가지고 다행히도 미국 거 사다가 지금 중국 로봇도 지금 대단합니다. 그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로봇으로 공장에 투입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민주국가로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다가 로봇 투입한다니까 로저 승인 안 하면 로봇 하나도 못해. 아마 밥그릇을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떻게 세계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대는, 할 수 없죠. 대한민국도 나야 되겠네. 미국 가는 게 나아요. 미국에서 생산성이 지금 좋은데, 왜 대한민국에서 노드들한테 이런 아담이끼들하고 싸우고 있겠어요? 로저님들, 알겠습니다. 하고 저리 가는 게 낫죠. 누구 밖에서 차는 거예요? 세상에 영국이 산업혁명할 때 초기에, 사람 하던 거를, 육축이 하던 거를 전기기관 해가지고, 칙칙폭폭 해가지고, 방직 돌아가지, 기차가 돌아가지, 자동차를 해가지고, 엔진을 하는데, 이거 깨부시자고 하는 그 노동자들 그 돌대가리 같은 거 아니에요? 깨부시지 않고도 또 공장에 있으니까 자동차 많은데, 거기 또 필요한 노동이 있는 거죠. 로봇가 있으면은, 여기서 또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다 해도, 그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앞으로는요, 일 안 해도 다 부자가 됩니다. 너무 로봇으로 다 하니까. 단가가 싸지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자동차도 거의 공짜로 가질 수 있을 게 가질 것도 없어요. 자율주행차니까 부르기만 왔다 가면 되니까. 일을 하고 편안히 살면 좋죠. 가고 문화력으로 글도 쓰고 말이야. 창조도 하고 예술도 하고 체육도 하고 차라리 이래가지고 내가 월급 벌어 가고 그거 돈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는데요. 공산주의는 이 AI 혁명이 진짜 될 것 같아요. 제 과학자로서도 확신 들어갑니다. 저렇게 생산성을 나오면 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할 왜 일해요, 그거? 편안히 놀면서 책도 보고 인간으로서의 문화를 즐기지.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나가서 시간 보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 전반, 기술, 방향 모든 걸 봐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기려면 통일이 길밖에 없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통일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게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데요. 정말 절대적 이익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남북한의 대출로는 통일밖에 없구나. 요거를 제가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북한 과학원에서 연구원을 있다가 탈북해온 이민봉입니다. 현재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로 하고 있죠. 어떻게 북한 동포를 직접 도울 수 있을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직접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완벽하게 폐쇄된 나라가 없지만 그래도 그 통치자가 어쩔 수 없는 것이 풍선을 통해서 보내주면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제가 안 되냐. 인간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풍선을 레이더에 안 걸려요. 지금 현대기술로 공중에 오는 건 다 레이더로 잡습니다. 레이더. 비닐 풍선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걸 보고서는 추적을 해가지고 미사일도 만들면 열 추적. 열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나면은 그 음성으로 추적해가지고 여객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풍선은요. 그 다음에 육안이에요. 가까이 오면 눈으로 보이면 여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5,000m 이상 떠가면요, 풍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전쟁행위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풍선, 그건 동력 유도 장치가 없습니다. 가스를 해가지고 그냥 자연 바람 따라 가는 거니까요. 물론 북한을 향한 바람에만 맞춰 날리는 거죠. 피동적인 것 같지만 이게 평화적인 거죠. 거기다 동력 장치 붙이거나 뭐 유도 장치 붙이면 안 되죠. 그런 걸로 해서 북한 동포를 덮는 건데 그 기술을 제가 과학자로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와서 특허를 유일하게 냈습니다. 풍선 특허는요. 그래서 제가 그 원조이고 제가 날리는데 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제 기술을 보고서는 떠드는 사람들, 특히 접경 주민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 사람들, 소란 피는 사람들, 이거는 내가 얘기하겠는데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풍선 자체가 우리 풍선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건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걸 날려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건 다 그 사람들 끌어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꼭 소리친다고. 왜? 인기와 돈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못 사니까.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대우풍선은 아주 나쁜 걸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 주민들을 해치게 하고 위험하게 빠뜨리고 관광에 끌 이렇게 오해된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9.9%는 제가 날립니다. 제가 소란 피는 거 맞습니까?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오른손을 왼손을 모르게 심지어라는 걸 조용히 보낸 겁니다. 평화적이고. 여기 삐라인데 사진 보내고 여기는 아주 평화적인 얘기입니다. 제 이름, 제 고향, 이름, 제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그대로 썼습니다. 왜? 정직하게 보내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아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왜? 북한 사람들은 6.25 미국과 남선을 쳤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너희 수령님에 의해서 북한이 이렇게 온 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통일되면 얼마나 남북한 대출로가 있는지 모른다. 오해하지 말라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조용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그 대표로서 뭐 대북풍선 단장이라는 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을 여기저기 많이 해봤는데요. 꼭 저는 제가 방송을 하고 그 댓글 시청자들 의견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댓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제가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댓글들에서 그렇게 됐냐면 당신들 얘기를 자꾸 하면 당장 북한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은 뭐 어떻게 됩니다 하는데 왜 아직도 안 무너져요? 그 무너진다는 소리가 3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무너진다는데 언제 무너져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렇게 곤란하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진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듣고서는 맞다. 댓글자들한테 이 시청자들한테 정확히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는요. 이 얘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색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근거는요. 공산 체제의 기본은 배급 체제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집단 체계를 가지고 배급 체계로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 배급이 중량에는 그 식량인데요. 식량이 딱 끊어진 것이 1994년이라고 하죠. 90년대에 싹 끊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85년부터 배급을 제대로 못 주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1994년, 90년 들어가지고 대량 하사세 들어갔습니다. 이 평화 시에 한 숟가락에 음식물이 없어서 300만이 죽는다는 것이 그 망한 거 아니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원리를 볼 때 배급이 끊어지면 그건 배급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사회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1990년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식으로 다시 비춰보면요. 1970년대에 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기장이 있는데요. 이게 탈북자 35,000명 중에서 북한에서 일기장 가져온 거는 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후보연구소에서 이게 전 세계 역사 유물들 보관하는 습도 온도 해가지고 연구 보존하는 그 후보연구소에서 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소인이 무슨 큰 유물이나 했더니 뜻밖에도 장개석 총통이 가지고 있는 일기장이 보관된 후보연구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개석 총통과 같은 그 똑같은 일기장을 내가 기증한 걸로 돼 있어요. 역사 보존으로 된 거예요. 근데 왜 장개석 총통급으로 제가 이 일기장을 지정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처럼 표시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 속에서 그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지식인이 쓴 걸 보고 그게 그렇게 연구 보존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후보연구소에 다 가여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서 이건 보일 수 있지만요. 이 일기장을 보면요. 1970년, 정확히 여기 일기장은 1976년 4월에 개설된 겁니다. 근데 77년 1월 30일 날 평양, 평성, 사련에 가서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이 텅텅 비었다고 그랬습니다. 식당에는 음식물이 적어가지고 한 사람이 붐비고 그거 먹겠다고. 그러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1977년 1월 30일 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서 1970년대에 이미 북한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무너졌다는 기준은요. 일단 배급은 그때 진행되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너졌다는 거는 여기식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있잖아요. 편의점이나 백화점이나 물건이 싹 없어. 그냥 배급이나 옥수수 배급이나 주고 있어. 자동차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1978년대 목탄차로 넘어갔어요. 목탄차라는 것은 일본이 패망할 때 드러났던 거예요. 북한은 78년도에 목탄차 생겼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압니까? 식당에는 먹을 게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 목탄차가 막 다니고 버스는 기다리다 한 번 오면은 그냥 어깨를 올라타고 여자들과 노인들은 깔려 죽어. 식당에 가도 먹을 게 없어. 자동차도 다니는 것도 없어. 집에는 전기가 왔다 안 갔다 계속 꼼꼼해. 엘리베이터에 다 멎었었어. 망한 거라고 안 보겠어요? 대한민국 그렇다면? 걸어 다녀야 되고 연탄 있으면은 그건 최고의 부자고. 산에 나무 있는 거 나무 없으니까 솔잎 끌고다가 가지 끊어다가 마지막에 복집 끌고다가 풀 끌어다가 해우 떼야 된다. 최근에 탈북자들 지금 저 탈북자들 수위도 보세요. 저까지처럼 이렇게 나무를 쪼개가지고서는 그 통나무를 떼는 게 이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 겨울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북한. 요만한 화로에다가 그 저까지 같이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떼가지고서는 밥 조금 끓여 먹고 거기서 방 안에서 이렇게 하고 연탄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고 그 냄새 나는 거 냄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어찌 보면 먹는 것보다도 추운 게 더 급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지금 북한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벌써 옛날부터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망한 거 아닙니까? 뭐 주가 떨어지고 여기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나 IMF 때 여기 있었는데 뭐 다 죽는다는데 다 쌀밥 먹고 아직도 뭐 자동차 다니고 뭐 다 다녀. 환율만 올라갔을 뿐이지. 여기 기준이라니 사람이 굶어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어디 굶는 줄 알니까 복지센터에 가지고 막 이미 있는 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놀라는데 망했다고 막 IMF가 어쩌고 뭐 기아 사태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정말 어디나 가나 편의점에도 뭐 아무것도 없고 어디 백화점에도 아무것도 없고 겨우 옥수수나 주고 전기도 안 오고 수도도 끊겨 있고 목탄차가 겨우 다니고 있다면은 망한 거 아니에요? 그게 1970년대 북한이 그랬다는데요. 망한 거 아닙니까? 여기 식으로 보면 1970년대 북한은 망했고요. 공산권 개념으로 이 배급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근본인데 배급이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공업품, 옷이나 필수품 이런 공급 이거는 1970년대부터 했고요. 이 식량이 마지막까지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이 식량이 마지막으로 배급으로 남은 것이 유일하게 90년대 딱 끊어진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대량화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식량을 못 줘가 지금도 식량을 못 주고 있어요. 30년 지났는데. 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90년대 이미 북한은 망했고요. 여기 식으로 보면 자유민주식으로 보면 1970년대에 망했다. 그 근거는 여기 일기장에 있습니다. 내가 1976년 여기 이제 내 자료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충성의 일기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1970년 4월에 내 개설해놨어요. 거기다 생애를 가볍게 뜻있게 인류에게 창조물을 내놓고 이런 기록을 내놓는다라는 창조물이라는 게 이바지한다라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혁명과 수령님을 위하여 영원히 빛나는 생애로 만들자. 나도 그때 세뇌됐어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과 수령님을 위해서 영원히 빛나는 생애로 만들자. 이민복 사인한 거. 지금 보면요. 그때 딴 사람 같아요,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세 가는 북한 포로들이 그런 격이 있죠. 제가 이렇게 깨가지고서는 이게 옛날에 나를 보니까 딴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기록을 가만 봅시다. 여기 76년 4월에 일기장 쓰기장인 건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월 31일 저녁에 사련을 떠나 그러니까 이게 1977년 1월 30일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해졌네요. 오늘 26일이죠. 1월 31일 얼마나 추운지 그때 사련을 떠나 은산으로 오늘 도중 평양에 들렸다. 은산, 평안도 은산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사련 내가 출장 갔다가 은산으로 오면서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작은아버지 집에 2월 2일까지 묵으면서 떠나왔다. 작은아버지가 우리 평양에 있었거든요. 대남사업부 중앙당에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평양에 있기 때문에 들렸어요. 근데 그 들리니까 작은엄마가 그러더라. 야야 평양도야 이젠 야 반짬 잘라 배급제다야. 그러니까 상점에 가도 뭐 없어. 그러니까 평양 시민도 식량도 배급하는데 이제 물건도 배급하고 외지 사람들은 살 것도 없어. 반쯤까지도 배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평양에 들렸다 그다음에 평성시를 돌아보고
사련에는 백화점을 비롯해서 여러 식당들에서도 그리고 평양시 모든 백화점들과 여러 식당들에 다녀보았는 바 평성 사련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평양에서는 치약, 크림, 수건, 함질라 배정이고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도 다 배정이기 때문에 도무지 외국 사람 살 수가 없어요. 평양시 주민은 한두 개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공급과에 의하면은 배정이고 공급과에 의하면은 평양 시민들에게만 하나한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만 주지 외국 사람 절대. 그러니까 가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 갈 수도 없지만 나같이 좀 그래도 연구원이니까 같은 건데. 그러니까 통통 여기 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왜냐면 이거 신뢰를 하지. 왜 70년대 많이 따오냐. 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말도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 70년대도 북한이 나보다 잘 살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잘 살았나 한번 봅시다. 여기 공급되게 체계, 그러니까 평양만 주는 공급 체계로 됐으며 그 많은 식당, 특히 빵집에서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으며 보통 식당들에서는 시간을 넘겨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1시간, 2시간 있다 겨우 밥 먹는다는 소리야 이게. 사리온에서는 양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쌓이고 있으며 그러니까 인산인해. 양표라는 건 자기 배급표 내야 되는 에서야 겨우 먹는 건데 자기 쌀 내고 먹는 거 같아 이거는. 그것도 인산인해로 있대. 백화점에는 텅텅 비어 사람들도 발걸음을 얼마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원인은 또 세뇌돼서 그랬어요. 이는 미제를 몰아내는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하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군사에 다 물자를 돌려서 이렇게 난 또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조기 통일 수행을 위해서 전 민족의 염원을 풀기 위한 주동적 준비라고 추측된다. 빨갱이처럼 평가한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현실을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사련에서도 평양 가서도 사련은 황해북도 도서지입니다. 평양은 그렇고요. 평성은 평안남도 소재지입니다. 우리 과학원도 거기 있었고요. 네, 우리 농업과학원은 은산에 우리 연구소에 나와 있었는데 그걸 쭉 따면 여기 잠깐 기록한 게 이런 거 완전히 백화점에 물건이 없어요. 평양시 주민들도 치약 이런 걸 배급이라는 게 뭡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그냥 골고루 이렇게 없으니까 논아준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은 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북한은 1970년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망한 거죠. 그 식량마저도 옥수수 주는 것마저도 죽도 못 줘가지고 완전히 끊어진 게 1990년대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일 고생했고요. 전쟁이니까. 17개 국가가 와서 싸우지 않았어요? 남한이 15개 국가, 중국하고 북한, 소련까지 하면 18개 국가네요. 어찌고. 이런 제 작은 3차 대전을 해서도 우리가 300만이나 400만이 죽었다고 이 숫자가 나왔는데 아니 평화시에 북한 한쪽 땅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 300만 누가 했어요? 중앙당 주최상 만든 국제담당 비서였던 황장립 비서가 중앙당에서 보고받은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한 겁니다. 제 공중했던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평화시에 300만이 죽습니까? 이게 북한만 그랬냐? 아니에요. 중국도 농업협동할 때 수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나라는 뭐 큰 나라니까 한 6천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이면 어떻게 돼? 6천만. 대한민국 한반도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소련도 우크라이나 하나만에서도 농업협동할 때, 사회주의 협동할 때, 공산주의 협동할 때 350만 죽었다지 않았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그때 원한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새끼들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에 있는 걸 다 걷어가지고 350만을 굶겨주겠다. 그 걷어가지고 뭐 있냐면 중공업 건설했다고 해요. 스탈린이. 사람 굶겨주고. 그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걸 외국에 식량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다가 그다음 중국은 만들었다는데 이런 나라예요. 지금 북한도 백성들 배급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 주면서 핵잠수함 만들으시오. 뭐 만들으시오. 이러고 있는 나라예요. 똑같죠. 스탈린하고.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대화가 될까요? 대화해봤자 뭐가 됐어요? 우리가 판문점 회담, 하노이 회담 다 해봤죠. 근데 그 교훈이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지금 통일원 장관은 막 완전히 거의 북한 간첩 같다고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나 잘 배우려고. 그래서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될 일입니까? 그게 역사를 그렇게도 모르나?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고 통일원 장관이고 그 자리가 나보다 훨씬 못해. 상식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법 리스크 가지고서도 대통령 된 사람인데 근데 북한이 인턴이 있는 줄 몰라. 인턴이 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왜 삐럽삐럽니까? 그거 돈 들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중국 가서 그런 말 했죠.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공격해가지고 너무 불안시켜서 미안하다고. 6.25 전쟁 누가 일으켰시오? 지금까지 더 버린 건 누구예요? 무인기 북한이 먼저 날려가지고 윤석열이 믿긴 하다고 해도 윤석열이 그래서 대응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식도 모르는 게 대통령이에요. 내가 이재명 뭐 꼭 감정 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북 정책, 남북 간의 최대 제일 큰 이 대북 문제를 이렇게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통일원 장관, 국정원 장관 이정석이라는 분. 저 이정석이라면 세종정수 정부 때부터 내 95년도 30년대 왔을 때 3일 동안 숙식하면서 토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머리는 좋은데요. 책상머리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김정일한테 국정원에서 보내는 대북 방송도 안 보내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면 감동이 돼가지고 대화할 거로. 이 국정원장이에요. 국정원장, 야, 난 동장을 하면 했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저렇게 수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기라성 같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 뭐가 기라성이에요.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라는 그 논리, 정치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최은볼린이 히틀러 만나가지고 평화합시다. 히틀러 같은 양아치한데 그 본질은 그놈은 전쟁하려고 그 본질이 그런 놈인데 평화해가지고 체코도 가져가세요. 뭣도 다 주고서는 평화 종이장 가져와가지고 나 평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더 일어났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 대통령이고 통일원 장관이고 국정원장이라는데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비웃으니까 내가 근거적으로 얘기하잖아. 이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을 원합니까?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이 별 사람 다 와 있는데 아니 살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몇 명 좀 삥 빠진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예? 그 묻지도 않으니 그 황자인 피서 왔을 때도 그러더니만 해요. 김대중 때도. 아니 북한을 만든 사람이 왔는데 그걸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뭐 황자인 피서 이틀을 맡고 있는 사람 이정석 국정원장 그때 애교안보 수석했던가 통일원 장관 했던가 그 이정석이었어요. 황장의 뜻은 말도 하지 말라고. 당신이 뭐다 하는 게 있나고. 자긴 뭐가 한다는 게요. 여기서 책사 세종연구소에서 책만 붙이던 사람이 겸손치 않아가지고 우리도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황장예비를 하고 황장예비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황장예비를 미국도 못 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해서 그 사람 말대로 절대로 대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북한 국민을 깨우치는 것이 통일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황정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나요? 북한 사람 살다 온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여기 학자들도 그래요. 박사 북한 박사 어쩌고 하는데 좀 비관한 얘기지만요. 가만히 보면요. 북한 우리 탈북 박사들도요. 북한 대학원에 남한 교수들 지도를 받아가지고 북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돼요. 그러니 교육을 남한 교수들한테 교육받아가지고 건물 들어가지고 쓰니 남한 박사라고 90% 거의 같아요. 탈북자들도 가게하게 오지만 북한에서 먹고 살다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됐고 여기 와서 그래도 공부하려고 했더니 다 훌륭한 것 같아. 박사 된다는 보통 문제 아닌데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식 배우려고 하니까 자기 교수가 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식 또 그 제도적으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남한 박사라 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살아왔다는 것이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 철학에서도 진리 기준은 실천이다. 실사구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럼 무너졌는데 왜 접수를 안 했어? 그게 문제였죠. 이미 1990년대에 다 무너졌는데 그때 노태우 정부 때 왜 좌정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정권도 똑같았어요. 1990년 들어오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해가지고 노태우 때부터요. 북한 그 신정정권하고서는 회담해가지고 핵무기도 내려놓고 서로 공전 공용하자는 게 그거예요. 북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파 정권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그러면서 탈북자는 또 안 받는데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 기사였는데 탈북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은 통일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또 통일을 다 일축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하자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놨습니까? 그렇게 퍼져가지고서는 뭐 하나 된 게 있어요. 더 잘못돼 있죠. 마지막에 팽 돌아서 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통일자도 지우자고 핵무기 꿈도 끼지 말라고 삶은 소대가리 득득모저리 남북회담소 팍 폭파해버리고 육로 다 폭파하고 지뢰 묻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대 이미 다 무너졌는데요.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제 안 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리 소식을 자꾸 삐라루나 방송을 해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막 중국으로 도망가고 뭘 도망가고 그 무서운 독재 속에서도 3만 5천 명이 여기 동독으로 오면 350만 원이나 갔습니다. 그 간단히 온 게 다 목숨 걸은 거야. 1%나 왔나 만나 한 사람들인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불만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다 무너진 데다가 인민군은 탱크도 기름도 없죠. 차도 없죠. 인민군도 굶어서 쓰러지고 영양실조 걸렸죠. 30% 40%가. 지금도 그래요. 이걸 접수했더라면 통일이 금방 됐지 않았어요? 그 기회는 김영삼 때 아주 결정적으로 왔댔습니다. 이번에 마두로처럼 말이에요. 이란 때린 것처럼 말이에요. 김 부자 있을 때 아무리 대해줘도 그 핵무기 만들겠다고 하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도 탈퇴하지. 이거 안 되겠다. 클린턴 정권 때 94년도죠. 영변 때리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대북 학생들은 전쟁이라면 100만이 죽습니다. 책상몰 해가지고 인민군이 다 쓰러져가지고 탱크가 다 비행기 모든 게 몰살되고 있는데 가서 그냥 접수만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100만이 준다고 책상물에 갖다 통일비용 많이 드립니다. 소득 보세요. 우리보다 경제가 그렇게 발전됐다는데 동독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우리는 서독보다 못합니다. 와, 서독하고 동독하고 그거 같았습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 없어서 그러는데 여긴 쌀이 넘쳐요. 쌀만 갖다 줘도 만세 부르겠다. 여하튼 이런 접수할 의지도 철학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더 한심해졌고 이재명 정부가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좀 그러더니 좀 날까지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래도 좀 원칙적인 것 같더니 이건 또 엉뚱하게 또 어설프게 좀 말해요. 저 계엄인지 뭔지 저런 또 술수 정권 같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보수 정권 그래도 좀 통일에 대해서 관심할 만한 자유 정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불행해요 이게. 근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냥 대북 방송도 몰래 하던 것과 국정원에서 하던 것도 다 중지했어. 깨끗이. 탈북자라는 말도 저거 자극되니까 북향민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해서 잘해가지고 석회나 잘 배워가지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지금 70년 역사에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저기는 공산권 신정적이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하여 동네 깡통 쳐다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어떻게 공존이 됩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시장 경제로서 이 글로벌로 치열하게 지금 중국 쳐 올라오죠. 인도 쳐 올라오죠. 동남아 쳐 올라오죠. 이런 속에서 선진국하고 끼어가지고 샌드위치에서 지금 안타깝게 이번에 삼성전자 회장도 그러잖아요. 우리 샌드위치에 끼어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 북한은 지금 세상에 원시사회도 저런 사회가 없습니다. 목탄차에다가 그 사람 죽이고 그 독재 국가 그대로 공산 집체농 집체 병령하는 거기다가 어떻게 공정경이 됩니까? 그걸 주면 줄수록 밑빠진 독이라고요. 독재 국가는 강화시키는 구조고요. 그거 공정경영이 된대요. 어떻게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고 통일원 장관이에요. 국정원장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 관련 박사들인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통일원도 있고, 대학마다 하면서 북한학과 있다는데, 이거로 제대로 몰라요. 북한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눈 감고 때리는 거 같대거나. 하고 말이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늘에 별도 따온다는 소리도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현실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을 접수 안 해서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통일한다고 해서 북한 접수, 탁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중국처럼 분계선 높소 개혁개방된 대화가 되는 정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최소한 중국, 베트남 같은 공산정권 지도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다 해몰라 그러지 마세요. 북한 실제 있습니다. 대화가 되면 돼요. 중국과 우리가 대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 문제에서. 이익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하고 너는 얼마나 진출했습니까? 북한 우리 형제인데 대화하자고. 너 수익 가지고, 너 인건비 적으니까 수익 이만큼 줄게. 우린 또 수익들이 이만큼 가지고. 국제 경쟁을 해서 싸게 팔자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다 보면, 이게 전 세계 투자자 몰려오죠. 새로 다 여기 사람들은 몽땅 다 일자리 다 풀립니다. 한국 사람들 기술 좋죠. 전문 있죠. 건강하죠. 잘 먹어가지고. 여기서 평 노동자도 저걸 하면 다 사장감이라는데요. 이 교회도 같아요. 여기 지금 목사, 선교사가 너무 목회자들이 넘친대요. 북한이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 너무 모질할 거야. 아마. 모든 면이 그래요. 사법, 경찰, 몽땅 다 북한 들어가가지고 다 지도해줘야 된다고. 다 일거리 아니나 이거? 근데 왜 이거 밖으로 이 큰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쩔망스러운지 제가 우리 탈북자 중에 여자가 큰 사업체를 하는 분인데 100억대 이상 앵두라는 익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의 서인배라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의 대인배라.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면데 왜 이렇게 서인배예요? 그 독도 말이에요. 독도 이미 실력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독도에 바위돌 2개지. 그게 사실은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일본하고는 피 터지게
반이라면 국현부대. 일본이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열등감해가지고 난 이거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일본을 우리가 초월했습니다. GNP도 올라갔고 지금 일본하고 대등하고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시집오는 그렇게 코스는 말이야. 이제 옛날 얘기는 지나간 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작고 쩌물쩍하고 수준도 낮아도 자신감 있습니다. 미국하고 싸웠어도 미국하고도 무역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그 70년 전,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아직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려가지고 우리가 큰 거 아니에요. 이제 뭘 그거 북한 독도 2개 덜 매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뭐 22만 평방 우리나라인데 11만 평방이지 12만 평방이 북한 땅이야. 이거 먹을 생각 안 해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먹는다고 지랄 쓰는데 우리는 좀 북한 저거 안전자에 먹을 생각 안 돼요. 정말 속 터져 죽겠어요. 좀 통이 좀 큽시다. 좀 통이 크게. 좀 대인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인배. 좀 이익을 내 얘기하는 게 추상이 아닙니다. 통일합시다. 우리 혁명가가 돼. 아니에요. 노. 우리 돈 봅시다. 일자리 합시다. 미녀들 다 데려옵시다. 데려오지 않아도 제 발로 올 거라고요. 북한 미녀들 돈 많은 남한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남한 처녀들 걱정 마시라. 북한 미남들 다 여기 올 거예요. 돈 많은 다 흘러오게 됐다는데요. 조선족 싹 다 여기 온 거 보세요. 동남아 사람들 다 여기 남한에 온 거 보세요. 북한 사람 더 올 거라고요. 남한 여자들이야. 남한 남자들 한 번씩 구나. 돈도 많지 말이에요. 여기 시집 가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이익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접수를 안 해요? 이게 접수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요. 이건 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 표.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실무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상식도 없네. 독재자 김정은이 좀 40 초반짜리 좀 어린애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독재자 세상 저런 극악한 독재자한테는 살살기고 말이에요. 북한 국민들은 약자를 표현한다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약자들은 편 안 들고 말이야. 그게 추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저 동포들을 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작살지는구나 서로가. 그럼 저 독재자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평화적으로 싸우지 말라. 뭘 해보자는 거야?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북한 국민들한테 진리를 보내면 된다는데요. 왜 그거 안 보내면서 왜 싸우자는 게 누가 싸우자고 그랬어요, 누가? 대통령 좀 말 좀 조심하시라고요. 누가 싸우자고 그랬어요? 싸우자는 건 북한이 항상 그랬죠. 왜 이래요, 이거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 정보 보내주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을 라디오 인터넷 못 듣고 그냥 미국 놈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러고 일제는 미국이 해방시켜놨는데 말이에요. 다 됐는데 말이에요. 김성했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그 포로들 보세요. 김정은 장군 만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저렇게 세뇌된 거요. 저거 깨우쳐야 되지 않나요, 저거. 그거 라디오 인터넷 안 오니까 그러면 풍선을 해서 보내주면 그거 그렇게 싸우자는 거야? 뭐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 대통령들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운동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수상을 모셔오자. 한국 대통령으로. 케이저리그 야구 선수고 축구 프로에도 다 시즌 감독도 데려오고 해가지고 한국 축구 올라가는데 왜 이 정치에는 이거 외국인 못 데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스라엘 수상 좀 갖다 놓으면 아마 해결될 게 이스라엘은 원천을 때리는데 난 그것도 반대야. 그럼 삐라라도 좀 제대로 날리자고. 이것도 무서워서 싸우자는 거야.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안 돼. 유인이 없어. 김영삼도 안 됐고 김대중도 완전히 안 됐고 다 안 됐어요. 윤석열은 저렇게 도깨비 잘 줄 몰라고. 유인이 없어. 그러면 발전하려면 이거 영병 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 축구 하려면은 히든크 감독 같은 사람 좀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 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욕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스라엘 수상 좀 모셔봅시다. 그게 설사 되진 않겠지만 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대통령 모서기 운동본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좀 자극 받으라고. 제발 좀 모험 받으라고. 이스라엘 미군이 가 있어요. 누가 지켜줘요? 조금만 나라. 그 큰 나라 아랍 국가 속에서도 당당하게 탁 때려버리고 나는 이란까지 때릴 줄 몰랐어요. 핵무기 딱 보고 너 탁 때리니까 미국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같이 가 때리잖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편들어줄만 해. 전부터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북한보다도 그냥 코끼리처럼 큰 고양이 새끼 하나 놓고 코끼리만큼 큰데도 그냥 쩔매고 말해요. 아이고 때리지 말라고. 아이고 그 풍선도 인터넷 있는데 왜 돈 부는 그거 보내지 마. 합시다.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안 돼요. 위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수상을 좀 한 1년만 좀 빌려옵시다. 나 이 운동본부 좀 만들려고 그래요. 오죽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망한 걸 30년 동안 접수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들어갈 것도 없어요. 북한을 깨나면은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북한 내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개혁개방정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하고 교류하면 돼요. 그러다 서로 잘 살아지다가 10년이 될지 20년일지 30년이 될지 서로 민주의식이 올라간다며. 이 통일 대통령 만들죠. 연방공화국이라는 것도 그것도 가능해요. 그 전에 서로 연방공화국처럼 하죠. 뭐 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류하면 돼. 경제적 이익, 경제적인 말 모든 이익이 서로가 이익이 돼요. 통일해 가서 손해보자면 나도 싫어요. 왜 통일해요? 이익이 엄청나니까. 뭐 주식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데. 한강의 기적, 난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대동강 한강의 기적 두 개가 합쳐가지고 그냥 세계가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돈이 되니까 다 투자도 다 몰릴 거라고. 중국 투자, 무슨 투자, 미국 투자. 몽땅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 좋아, 이거. 이 길에 독도 두 개 가지고 핏대 돋구지 말자고요, 제발. 소인배 되지 말자고요. 난 그 여자 사장 말이 맞아. 아니, 그렇게 소인배예요. 대인배가 됩시다 좀. 제 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인배가 돼가지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먹읍시다. 얼마나 쉽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진실만 전달해가지고 우리 북한 국민들이 헌법으로 들어 국민 아닙니까? 그 국민을 깨워가지고 그 신정 그 젊은 애 그거 하나 뚱뚱하나 없어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그들이 뭐 저들이 알았어요. 거긴 사람 있죠. 깨우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기 탈북자들 보세요. 돈 버는 거 보세요. 야 무서워요. 북한 사람 중에는 머리가 옛날부터 북한 사람들이 세잖아요. 경성축구에도 평양팀이 이겼고 말이에요. 여기 정주영 뭐 어쩌고저쩌고 다 북한 출신이 아니에요 이거. 북한 사람은 바본 줄 압니까? 김정일만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자꾸 정보대원 눈치 슬슬해가지고 없애치운다는데요. 그걸 왜 못 믿어요? 제발 하지도 않고서는 깨우치지도 않고서는 왜 변화가 없냐고. 그 답답한 거 사람 꽁꽁 묶어놓고 너 묶어놓고서 일어나라고. 어떻게 일어나요 그거. 풀어주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야지. 제 얘기는 여기를 마치겠습니다.